일부러 제가 그 놓칠까봐 이거를 읽은 다음에 안 읽은 표시로 해놓습니다. 오히려 술 먹은 다음날 일찍 가요, 프로죠. 딱 술 먹은 다음날 가서 멀쩡하게 딱 앉아있습니다. 컨디션 하나 딱 올려놓고. 그냥 추가했으니까 라면 하나 드시고 가시겠습니까? 딱 하던가. 첫날 저에게 정확히 48번 질문을 받은 제 사수가 이튿날 저를 피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자, 그러면 객관적으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셀프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일머리 진단표가 있더라고요. 총 9가지 문항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 내가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손가락 하나씩 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메일함에 항상 안 읽은 메일이 10개 이상 존재한다. 하나, 둘, 셋. 오. 메일은 다들 확실하게 체크를 하시나 봐요. 지금 안 읽은 메일이 전 2개 있고요. 2개요? 근데 그 2개는 일부러 제가 그 놓칠까봐 이거를 읽은 다음에 안 읽은 표시로 해놓습니다. 네. 오. 메일이 2개 있는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걸 한번 어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한테? 두 분은 안 읽은 메일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저는 0개.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약간 회사원들, 직장인들이면 다들 약간 습관처럼 이렇게 보게 되죠. 아무래도 바로바로 뜨는 것도 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도 옮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메일을 안 줘요. 메일을 안 줘서 0개. 네. 제가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보내주시고 예. 이 편지는 영국으로 보고 예. 이거 보내시면 싫어할 거고. 네. 자, 그럼 2번. 지각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꾸준히 한다. 이건 개인적으로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 둘, 셋. 없군요. 지각은 그럼 보통 있을 수가 없는 항목 같네요. 아, 진짜. 그쵸? 네. 보통 어느 정도 하세요?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이 정도? 솔직히 지각해본 적 한 번도 없고. 와. 두 분은요? 네, 없습니다. 아, 진짜 한 번 술 먹고 막 늦게 간 적도 없고? 오히려 술 먹은 다음날 일찍 가요, 프로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야 이제 딱 술 먹은 다음날 가서 멀쩡하게 딱 앉아있습니다. 컨디션 하나 딱 올려놓고. 그냥 그 자리에. 추가했으니까 라면 하나 드시고 가시겠습니까? 딱 하던가 하시면. 오늘 확실히 뭐 받으셨네요. 진짜인데.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저 네. 신입사원 때는 항상 위에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네. 새벽 2시까지 회식을 한 다음에 네. 다음날 7시 반까지 출근을 해서 무조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 항상 좀 그렇게 배워왔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죠. 그렇군요. 자, 그럼 3번. 무엇이든 기한이 임박해서 실행하거나 좀 늦은 편이다. 하나, 둘, 셋. 오, 이것도 없어요? 저는 이거 근데 사실 대학생들이나 이런 분들 공감 많이 하시는데 막 과제 미뤄두다가 막 4주 전에 냈던 과제를 전날하고 막 이런 경우 많잖아요. 회사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없나 봐요. 저도 사원 대리 때는 뭐 손가락 10개를 다 들어도 모자랍니다. 예. 항상 그랬었고요. 예. 근데 이게 계속 그러면서 제가 또 그 피드백을 받은 게 있고 그만큼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되면은 결과가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항상 그걸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성격이 급한 편이라서 바로바로 처리하시는 편이에요. 뭐 이렇게 놔두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실 것 그래요? 같아요. 네, 그리고 뭐가 이렇게 안 돼 있으면 네.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요? 네, 약간 불안하고 막 안정이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요. 되게 세 분이 자꾸 달라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이거 뭐 증명할 수가 없으니 참 네. 안타깝네요. 제가 되게 동감이 되는 것 같아요. 불안하잖아요. 네. 차라리 빨리 하고 끝내는 게 낫지. 또 언제 뭐 새로운 거 떨어질지 모르는데 밀어놓으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역시 프로들은 뭔가 다르다. 그 되게 재밌는 게 일정상으로는 이걸 분명히 한 이틀 뒤에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충분히 기한 맞출 수 있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틀 뒤에 하려고 했을 때 정말 새로운 일들이 더 맞아. 떨어져요. 맞아. 꼭 그날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랜 직장 생활에서 알게 되는 그런 노하우 같은 거는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특히 인사 업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완전 끝이 나는 업무가 없고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나 사건들이 계속 생기고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뭔가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여기서 센스 있는 분들은 어차피 바뀔지 모르니까 하고 뭉개는 분도 있죠. 어차피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분들도 가끔 있긴 한데 그런 분은 정말 좀 어떻게 보면 특이하거나 대담한 분인 것 같고 보통은 빨리빨리 처리하시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좀 4번입니다. 자료 첨부 누락, 프린트 누락, 숫자 오타 같은 하루에 하나 정도는 이렇게 사소한 실수를 하는 편이다. 하나, 둘, 셋.
이것도 없어요? 약간 고민하신 것 같은데요? 세봤어요. 하루하나 아닌 것 같아요. 하루에 하나는 일주일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달에 한 개 정도? 많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지 않을까? 일주일에 한 번 뭐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오늘 하나 실수를 했는데 그래요? 오랜만에 보고했어. 뭐 하셨는데? 좀 쉬다가 썼는데 이제 오늘 이제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좀 오늘 보고할 게 있어가지고 뭐 개정해서 어떻게 된다 쓰다가 5월 29일. 예, 이제 그게 17년 적용인데 됐던 거. 18년이라고 써는 거예요. 놓치고 있다 나중에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숫자들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게 큰 엄청 차이 나니까. 중요하죠. 예. 그쵸. 나중에 발견하는 거죠. 아차 프린터에서 보고했는데 이럴 때. 네. 두 분은 어떤 실수? 저는 한 2달 전인가 그때 조직도를 새로 해가지고 조직도라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그 조직에 이제 인원 넣고 이걸 좀 그 임원분한테 뿌려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정작 거기에 첨부 파일을 안 넣고 이거 새로 변경됐으니까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하고서 사소한 실수. 첨부 파일을 못 넣습니다. 네. 두 달 된 거죠. 저도 첨부 파일 놀아. 그래요? 그리고 요즘 메일이 되게 좋은 게 네. 첨부된 파일 확인해 달라고 하고 나서 그냥 보내면 파일이 첨부 안 돼 있다고 뜨잖아요. 네? 그래요? 아, 그런 경우도 그렇게 있어요. 알람이 떠요. 알람 파일 띄는 첨부되지 있죠. 않는데 진짜 보내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뜨는데 오. 그거조차 안 읽고 그냥 보내버린 거죠. 맞아요. 그냥 뭐 떴네 그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보낸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파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뭐 귀여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5번째, 회의 때마다 중요한 메시지를 놓친다. 이거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 둘, 셋. 없죠. 이런 거는 다 세 분 다 이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거 근데 이 지금 질문지가 네. 굉장히 약간 네. 사회 초년생들한테 네. 약간 네. 맞춰지지 않아요. 네. 짜증나신 것 같아요. 많이 짜증나신 것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네. 그럼 6번째 가볼게요. 동료들과 비슷한 업무량인데 나만 야근하는 편이. 이게 아까 제가 겪었던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꽁트에서 겪었던. 하나, 둘, 셋. 이것도 없군요. 나만 야근하는 편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다 같이 야근하거나. 그렇죠. 다 같이 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긴 있죠. 이런 분들이. 칼퇴주의자예요. 칼퇴주의죠. 칼퇴주의자. 예. 이런 분들이 있긴 있나요? 주변에? 있습니다. 있어요. 네. 안타깝죠. 네. 지금도 지금의 아무리 생각해도 벌써 끝났을 것 같은데 네. 아직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가끔 이제 가서 보면 낮에 뭐 했지라는 생각 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가끔 그게 뭐 때문인지 몰라도. 그렇군요. 저 순간적으로 한 분이 생각났는데 네.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니라 다른 회사 사람인데 그분 너무 유명해가지고 유명하신 분이라고요? 네. 또 유명하신 분? 아니 그냥 우리들 사이에서 유명해요. 예. 항상 밤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이고 그 항상 늦게까지 일하는 거 티를 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티를 내려고. 네. 의도적 야근. 네? 의도적으로 네. 야근하시는 분. 일부러 밤늦게 메일을 또 보내고 나 이때 일했다. 이런 예약 거 메일 해야죠. 걸고 새벽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느낌인가요, 혹시? 그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약간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좋은. 네. 그렇게 네. 하면 열심히 한 티가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7번째입니다. 자료를 읽지 않고 회의에 참석할 때가 있다. 하나, 둘, 셋. 저런 적은 있긴 해요. 그래요? 있긴 해요. 드디어 하나, 진짜 있긴 드디어 하나 캐냈습니다, 제가. 사실 그 일에 그 회의에 제가 왜 들어간지 도무지 처음에 그걸 했을 때 이거 내 일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이거 왜 불렀지? 그냥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다 넣었구나 싶을 때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좀 보다가 이거 아니다 싶어서 안 읽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뭔 말 하나 들어보자. 그래요? 의도적으로 안 읽으신 무슨 거예요? 말 하나 한번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별일은 없으셨고요? 잘 듣다 왔어요. 잘 듣다가. 좋은 일 하는구나. 그렇구나. 난 여기까지다. 그리고 나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군요. 가끔 이제 근데 회의가 나랑 관련된 회의인 경우에는 사실은 자료를 잘 읽어보고 가야 되긴 그럴 하지만 수밖에 말씀대로 관련된 일이 아닌 회의에 그냥 참관하는 정도면 네. 굳이 자료를 다 완벽하게 읽고 파악하고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8번째입니다. 일주일째 업무에 해야 할 일에서 사라지지 않는 일이 있다. 이거는 아까 뭔가 미루는 거, 그거랑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건 없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 둘, 셋. 네. 워낙에 다들 프로시니까 안 미루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뭔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일이 항상 용두사미로 끝난다. 이런 경우는 한 번씩들 혹시 있으시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의지랑 상관없이 네. 예. 아 의지랑 상관없이. 네, 그건 의지랑 어떤 상관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대형 프로젝트예요. 예. 그렇다면 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네. 정작 그게 어떤 뭐 트렌드나 그 흐름에 따라서 어떤 그 탑 매니지먼트 선에서 아 이거는 그냥 접자, 딴 거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용두사미가 아니라 용두하다 그냥 그 미도 없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경우도 꽤 많습니다. 뭔가 이렇게 그것도 심지어 제가 뭐 이걸 해보고 싶다. 예전에 우리 예. 회사 홍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오, 용두인데요, 이거 정말 진짜? 이거 예산 막 받고 그때 2억 정도를 쓴 것 같은데 정말 영상으로 2억을 쓴 건데 못 틀었어요. 못 틀었다고? 네, 못 틀었어요. 왜요? 날렸어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 영상을 그 최종 이제 저희가 잡은 이상적으로 그렸던 컨셉이 있고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제작사하고 감독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안을 한 게 있었는데 예. 처음에는 그 의도가 되게 비슷한 줄 알았는데 저희가 그때 이제 임원 보고를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흔히 말하는 저희가 생각했던 거에서 한 명씩이 다 붙었어요 의견이. 그러니까 정말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게 여기서 나올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약간은 무시하고 에딧 A, B 버전으로 두 개를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요청하신 건 이렇게 하고 사실 저희가 원래 기획안은 이렇게 합니다라고 예. 했는데 당연히 이것도 마음에 안 드시면 저희가 그래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어차피 안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더니 이거는 절대 못 튼다. 못 틀어. 너는 뭐 했어? 이래가지고 진짜 와. 돈 날렸어요.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와, 진짜 용두삼이네요. 정확하게. 욕만 엄청 먹었죠. 왜 그런 거 한다 그래서. 과장님은 이런 일 왠지 저희도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네. 뭐 그러니까 직원 행사나 교육 같은 거 시작할 때 의도에 맞춰서 잘 시작했는데 다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한마디씩이 더해졌을 때 이게 정말 산으로 가다 못해서 그냥 흐지부지 되고 이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네. 이렇게 끝나버린 일들이 조금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뭐 두 분 다 본인의 실수로 이렇게 간 건 아니니까. 실수도 사실 뭐 아예 없었다고 할 수는 아, 없고요. 네. 네, 아예 없었다고 하고 그게 맞는가 보다 또 하고 이게 어쨌든 받아들인 거니까요. 최종 결정권자의 그 의도도 파악 제대로 의도를 못한 파악을 것도 있고. 못했고 네. 그리고 그분을 설득하지도 못했던 맞아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는 일이 항상 용두삼이로 끝난다기 때문에 점오개 받으시는 걸로. 그래서 오늘 매니저님만 1.5개로. 그렇지. 아, 네, 네. 이래도 69점이네요. 역시 아직 그 조금 연차가 부족하다. 역시 고령자분들에 비하면 적다라고 해석이 되지 않을까. 오늘 집에 갈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착한 부장님이니까. 예. 잠깐 끝나고 아, 예. 같이 이거 가시죠. 착한 부장님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번에 한번 들었었어요. 컨셉에 조심하시고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모처럼 우리 세 분의 의견이 자꾸 이렇게 한쪽으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좋은 고민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박규리 과장님 읽어주시죠. 25살 여자입니다. 직장 생활을 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아주 초반에는 마음씨 좋은 선배들이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물어봐. 주말에도 괜찮고 퇴근해서도 괜찮으니까 꼭 물어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첫날 저에게 정확히 48번 질문을 받은 제 사수가 이튿날 저를 피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눈치가 보여 다음날 궁금한 게 있어도 참고 또 참고 또 참아 질문 사항을 모아 갔습니다. 질문하고 대답을 들으니 1시간이 거뜬하게 넘더라고요. 그 이후로 사수의 목소리에 짜증을 느낀 저는 질문을 하지 못하고 꿈을 대다가 제 생각대로 했습니다. 물론 결과는 야, 이걸 네 맘대로 하면 어떡하냐? 또 나 물 먹이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 결국 엄청 욕을 듣고 말았습니다. 또 혼날까 눈치 보여도 질문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질문을 했더니 야, 너는 내가 한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야, 뭐야? 아니, 물어보는 건 좋은데 똑같은 거 계속 물어보면 어떡하니? 오늘만 이게 몇 번째야?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잘 모르겠어요. 같은 일이라고 해도 미세하게 달라지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걸 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지, 질문을 해도 뭐라 하고 안 해도 뭐라 하고 도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굉장히 어려운. 왜 한숨을 쉬고 그러세요? 힘드네요. 많이 힘드네요. 48건까지 첫날 질문한 건 좀 너무했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 한편, 신입사원이니까 좀 잘 좀 봐줄 수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신입사원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뭐 48번까지는 없으시겠지만
이렇게 질문을 막 하러 다녔더니 사수가 뭔가 좀 귀찮아하는 내색을 해서 일부러 좀 질문을 안 하게 됐다든가.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었습니다. 예. 네, 뭐 지금도 좀 타긴 하지만. 아, 예. 네. 그런데 그래서 뭔가 또 윗사람한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네네. 어찌 보면 좀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묘하게 그런 게 예, 있어요. 또 예. 뭐 자존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아쉬운 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자체가 좀 싫었고 그리고 괜히 나도 그래도 신입사원인데 뭔가 내가 어떻게 알아서 해보겠다라고 네네. 했는 그런 상황 때문에 했는데 그래도 계속 부딪히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모르는 거에 부딪히고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한번 몇 번 물어보게 됐는데 다행인 건 저는 좀 좋은 그 제 선배님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이제 친절하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르침을 받아도 또 모르는 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또 물어보기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저도 이분과 그 사연 주인공과 좀 결과론적으로 좀 비슷하게 됐습니다. 제가 물어보기 싫어가지고 제 마음대로 했다가 네. 결국에는 왜 물어보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했냐. 굉장히 좀 뭐 전문적인 용어로 뭐 쿠사리라고 하나요? 아 그렇죠. 쿠사리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물어봐서 좀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됐는데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괜히 스스로 내 스스로 너무 물어보는 네. 것 자체가 싫었어요, 제가. 전 실수해서 혼나는 게 사실 더 싫어서 예. 처음에 물어보고 그거를 적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시스템에 뭐 아, 물어봐야 네. 되는 거면 그냥 그 순서까지 적었어요. 지금 당장 이해 안 돼도 내가 그럼 그대로 해본다면 이해하겠다. 차라리 그게 빠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적었고요. 그랬는데 뭔가 이상하면 차라리 한 번 더 여쭤보고 제 기준으로 봤을 땐 두 번, 세 번은 넘기지 말자라고 나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아니었지만 옛날에 저 같이 했던 분이 얘기해 줬는데 그분은 이제 좋은 의도에서 이렇게 선임한테 가서 여쭤봤대요. 이거 제가 잘 모르겠는데 누구누구님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나한테 묻냐? 그럼 뭐 그분은 이제 앞으로 못 묻거든요. 아, 물어보면 안 되는구나. 무섭네요. 무서우니까 나한테 그렇네. 묻냐? 이래버리면은 하이라키가 있나 보다 이렇게 느끼니까 왜 이 얘기로 됐죠? 근데 되게 좀 모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저는 사실 성 부장님과 비슷해요. 네, 물어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싫어해서. 혼자 해내고 싶은 그런 네, 거. 우선은 한 번은 알려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는 알려주고 난 다음에는 다시 잘 안 묻는 그런 성향이었는데, 저는 녹음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호텔에서 교육 담당자 업무 맡았을 때였는데 이게 알려주는 거 다 캐치해가지고 제가 뭔가를 스스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또 영어로 진행되니까 이걸 다 캐치하기가 분명히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처음부터 대놓고 녹음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계속 들었어요. 어떻게 그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계속 노력하시네요. 싫은 소리 하는 거 싫어해서 아. 아쉬운 소리 하는 거 너무 싫어해서 그렇게 했었던 그럴 기억이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지금 규리 과장님께서 그 답을 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는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본인이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업무가 주어지면은 스스로 고민을 해야 돼요. 네네. 근데 물론 처음부터 되게 모르는 게 많죠. 네. 근데 저도 신입사원 때 계속 물어봤던 게 그냥 무턱대고 하려다 보니까 계속 모르는 거에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게 하려면 한 번 내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혼자 스스로 답을 찾아봐야 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그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혼자 무조건 처음부터는 물어볼 생각하지 말고 아 예. 아까 박 매니저님께서 혼자서 스스로 막 두 번 내에 질문을 끝내자 뭐 이런 말씀 하셨었잖아요. 네. 그게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한번 찾아보자 답을.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파워 오브 에스크라는 이것도 이제 그런 그 유명한 그 그냥 뭐 명언 같은 거예요. 그런 용어가 있는데요. 그 굳이 따지자면은 어떤 뭐 질문의 힘이죠. 질문의 힘인데 그 질문의 힘이라는 게 뭐 질문이라는 표현을 했지만은 물어보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그 물어보는 거 질문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물어보려고 했을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저처럼 제가 이전처럼 두려워했던 것처럼 아, 예.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은 부담을 느낍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최대한 옳은 답변을 줘야 되는구나. 예.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첫 번째 내가 스스로 고민을 충분히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은 물어보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물어봐라.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덧붙이면 네. 그 물어보는 질문을 할 때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러프하게 그냥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하고 알려달라고 벌써 하면 짜증이 나는 것 대답하는 같은데. 사람들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그러니까 어디를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기가 고민을 많이 해보면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 어려워서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을 때 물어봐야지 네, 질문의 힘이라고 무작정 가서 계속 물어보면 네, 이런 대답이 나올 또 수도 또 있을 것 재밌는 같아요. 게 그 이제 그 상사분께서 선배님께서 굉장히 그 짜증을 내셨다고 그랬잖아요. 뭔가 이제 짜증 나는 그런 눈빛이었다, 느낌이 났다. 느낌이었다. 그게 그 질문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이 사람이 정말 고민을 해보고 질문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가 티가 난다. 바로 티가 납니다. 아마도 이 사연 주신 분께서는 48번 질문했다는 것이 별로 충분한 고민 안 하고 이전에 저처럼 계속 모르는 거 부딪힐 때마다 그냥 무조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좀 안 된다는 얘기죠. 이분은 근데 어떻게 본인이 48번 질문한 걸 셌을까요, 다? 그것도 참 그것도 신기한데. 참 대단하네요. 예. 그럼 몇 번 정도 질문하는 게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 본인이 충분히 고민했다면은 네. 저는 진짜 뭐 50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아하. 하지만 충분히 고심했다면은 그 고민을 했다면 50번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박 매니저님 말씀하신 대로 한 두세 번 내에 끝낼 수 있습니다. 박 매니저님. 저는 딱 3번까지는 괜찮아요. 아, 3번? 3번이라고 하면 동일한 질문 기준으로. 그러니까 신입사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당연히 모르죠. 뭐 어떻게 이제 하다못해 시스템도 몰라. 그럼요. 일도 안 해봤어. 아무것도 그렇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그냥 가르쳐준다 생각하고 다 해주는 거고요. 가르쳐 주는 네. 거 일단 한 번. 한 번 이제 그리고 솔직히 듣기만 하면 이해 100%안 되거든요. 천재도 아닌데 그럼 본인이 좀 하다가 모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은. 네. 그럼 한번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건 알려줘야죠. 그리고 2번까지는 했으면 본인이 기록을 했든 마지막에 네네. 녹음을 했든 뭔가 노력을 보여서 이렇게 해봤는데도 안 되어 해서 뭔가 발전된 거를 갖고 오는 게 저는 3번이라고 생각했고요. 네. 솔직히 발전된 걸 갖고 오면 저는 그때도 리셋이에요. 얘가 고민을 해서 새로운 질문을 갖고 온 거니까 예. 그 질문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동일 질문이라면 맥시멈 3번. 3번째 이후에 혹시 막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럼 아까 머리가 약간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나 노력을 하는 거니 예. 너는 개념을 콤프로스 예, 그러냐? 예.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제 생각만 하다가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생각만. 네. 알겠습니다. 무섭네요. 아니 생각만. 예. 생각만. 네. 과장님은 어떻게?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OJT 교육이 됐다는 가정하에서는 한 번이에요. 한 번이요? 네. 오. 교육이 완료가 된 상황이라면 질문을 한 번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원래 과장님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내 성향이니까. 당연히 내 성향이 그런데 근데 사실은 업무 매뉴얼이 있으면 이런 고민이 안 돼도 되거든요. 예. 근데 업무 매뉴얼이 없는 회사에서는 신입사원이 들은 그 족족 그냥 업무 매뉴얼 자기가 만들면 돼요. 네. 그 매뉴얼화 해놓는 작업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자기 후배가 왔을 때에도 넘겨주면 되거든요. 사실은 동영상 찍어놓으면 그 동영상 자료 그 자체가 매뉴얼이 되는 거니까 그냥 그걸 계속 활용하면 되고 그게 잘못됐는지 내가 만들어놓은 매뉴얼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는 매니저님한테 가서 검토를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 그럼 그것도 업무 성과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거 자체도 일머리네요. 네, 어마어마한 일머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녹화도 나오고 지금. 아까 녹음 얘기도 하셨어요. 녹음은 좀 옛날 방식이지. 아, 예. 네. 그리고 필기를 많이 하셨다. 저는 아예 그냥 그 프로세스를 적었어요. 예. 넥스 화살표로. 뭐 혹시 다른 추천할 만한 노하우 같은 것들 혹시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다 들을 때는 또 이제 상대방이 설명하는데 예. 이거를 그냥 알았다고 하지 사실은 모르는 것도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간에 그 말을 끊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럼요.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못 끊는데 예.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받는다 하더라도 했을 때 내가 모르는 부분이 나올 때는 네. 잠깐 말을 끊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넘어가라. 예전에 제 후배가 저한테 배울 때 그 친구 전 센스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려주면 제가 좀 말이 네네. 빠르거든요. 말이 좀 빨라가지고 또 급하면 되게 빨라지는 성향이 있는데 좀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이해를 못하니까 표정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저 지금 이해 안 됐어요. 이 표정 있잖아요. 무슨 말 하는 거지? 쳐다보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해 안 됐어? 미안해. 이렇게 하면 설명 한번 더 해주게 돼요. 어디가 이해 안 됐어? 그럼 끊기 말씀하실지 애매하니까
순식간에 이런 이 거- 친구가 이해 못해서 날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든다는 순간 있잖아요. 오. 그 친구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것도 좋은 방법이다. 왜냐면 역으로 그 친구가 나한테 집중은 계속 하고 있구나. 모르면 계속 물어보려고 또 나한테 집중하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인터액션 그 상호작용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잘하- 이거 일머리에 인터랙션. 되게 예. 잘하시는 거. 이거 오늘 인터랙션 많이 쓰시려고 하시니까. 귀요미인 줄 알았어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셔서 네. 48번까지는 질문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분 48번 미적 들으신 분이 굉장히 대단하시네요. 아, 그런가요? 오히려 정말 좋은 선배를 네, 오히려 좋은 와, 선배였다. 김성호님 50번까지 가능하다 그러셨으니까 이직하셔야 되는 거 아니신가요? 그러네요. 아니, 근데 전자가 있죠. 본인이 충분히 고민을 한 상태에서. 그런 게 아니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면은 잠깐 따라 따라 나와볼래. 예. 잠깐 따라보면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머리가 있니 없니? 이런 조은 부장님도 이렇게 화를 내실 수 있으니까 네, 항상 생각을 하시고 본인이 먼저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머리라는 것이 예. 그 뭔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 기업마다 원하는 일머리가 따로 있고 그 일머리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그 기업에 맞는 일머리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그 기업에서 인정받고 클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네, 어떤 분은 그 기업에 정말 안 맞아서 완전 저성과자 돼서 넌 정말 일 못해 해가지고 슬퍼서 혼자 이제 기업을 나온 분도 다른 쪽에 가서는 정말 맞아가지고 승승장구하면서 뭔가 핵심 인력으로 인정받고 그런 분들도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요? 아마 다 많이 봐오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일머리라는 것은 만약에 이제 취업 준비생 분들이다. 네. 그렇다면은 그 회사에서는 그 일머리 있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일머리를 어떻게 찾냐? 그 경험에 의해서 찾습니다. 그 경험이란 게 뭐 직무를 경험해봤냐 이게 아니라요. 이 회사에 맞는 이 고성과자들이 그 갖고 있는 성향에 맞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향은 뭐 물론 알 수는 없겠죠. 근데 인재상이라든지 그 회사에서 홍보하는 어떤 그런 채용 자료라든지 거기서 은연중에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뭔가 리더십이 필요하다. 또는 뭔가 진짜 뭐 열정이 필요한데 그 열정도 회사마다 그 원하는 열정이 틀립니다. 여기서는 진짜로 어떤 직무만 정말 원하는 열정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회사에서는 뭐 사람들과 정말 잘 어울리면서 조직 문화를 해치지 않는 그런 열정을 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거를 잘 캐치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본인의 경험을 계속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내가 거기에 맞는 어떤 경험이 있는지를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본인이 좀 배우고 싶은 선배든 후배든 후배한테도 배울 거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선배든 후배든 내가 좀 롤모델이든 롤모델이 너무 거창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인정을 받는데 왜 인정받을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좀 차라리 따라쟁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센스라든가 그걸 100% 네. 재현은 못하겠지만 약간 따라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도 익숙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 웃으셔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건데 네, 저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 그것도 노력하는 거고 아니면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는 이런 게 부족한데 당신도 배우고 싶습니다. 좀 그렇게 따라해보는 게 일머리를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네, 생각해봅니다. 롤모델과 따라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또 한 분 생각나는데 그래가지고 다들 웃으셨던 것 같아요. 순간 당황했어요. 뭔가 묘하게 언제부터 계속 비슷해지는 느낌이 조금은 있어요. 뒤에서 자꾸 얼굴이 아른아른. 네. 아 그래요? 네. 뭐 일머리라는 게 뭐 타고날 수도 있지만 물론 많이 타고나죠. 근데 경험이 필요해요. 네네. 일정의 경험이. 그렇게 경험이 쌓이면 또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뭐 내용을 잘 보셨겠지만 이렇게 얼마든지 노력으로 이제 일머리를 만들고 또 그걸 바탕으로 실천으로 일 근육을 만들어서 일 천재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더 솔직하고 대담한 방송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